여름의 군자 난초입니다. 이제 여름이 됐습니다. 여름을 상징하는 색깔은 예? 남주 주자, 붉을 주자, 주자. 이게 똑같은 빨간색이 중국은 홍이에요. 붉은홍 있죠? 우리는 주, 적. 그 다음에 저기 일본은 주. 그러죠. 우리가 남주장이 우리는 주고 그거는 적색이고 적색 빨간색이 주자, 적자, 홍자예요. 다 달라요 색깔이. 예, 이런 개념이 있다는 것도 아시면 좋아요. 우리 여름의 군자니까 여름을 상징하는 것이니까 식물로서는 난초요. 이게 색깔로서는 무슨 이렇게 다 이해가 되시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이 우리 고향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거죠. 유일하게 사군자 중에서 또 식물 중에서 꽃을 안 붙여. 꽃화자를 풀초자를 붙여. 난초. 그러면 이게 꽃이 품격이 있어요? 잎이 품격이 있어요? 이게 느끼야 돼 이렇게. 역시 우리 나무 공부론을 1차 강의를 하니까 벌써 알아들으셨어. 꽃과 향기도 좋지만 잎의 자태가 선비의 모습을 다뤘다. 사계절 청정하고 수려하고 부드럽고 유연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걸 오차 영어로 우리가 말합니다. 세계적으로는 450석 1만 5천 종이 분포해. 우리나라에는 39석 84종이 있어. 임원경전에는 55세종이 있어. 여러분 이렇게 난도 하나만 아니라는 걸 난초 형제들, 난과 형제들을 쭉 갖다 이제 한번 난초 정음만 꾸며도 난초 화분만 갖다 심어놔서 생각을 해도 설명하고 꾸며가면은 여기다 내가 음식이나 이게 양리적인 설명은 다 뺐습니다. 동초강명이 이런 거 다 뺐어요. 그래서 이게 인문학적만 얘기했으니까 이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옛날에 북송 시대에 한 줄기의 꽃 한 송이가 피고 향기가 많은 것은 아니고 한 줄기의 N7 송이가 피면서 향기가 적은 것은 해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처럼 식물 분류학적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한 때니까 그냥 이렇게 분류를 했다라고. 강희한 쌤은 양화서록에서 난초를 본 뒤 훈초라고 하였는데 잎은 해이고 뿌리는 훈이다. 이게 또 구분할 줄 아는 거예요. 이렇게 잎은 해이고 뿌리는 훈이다. 이렇게 설명했다라고 부릅니다. 여기 이제 강희한 선생님이 난초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했어요. 난이 골짜기에 우부룩하게 나서 검붉은 줄기와 마디에 푸른 잎이 윤택한 빛이 나고 한 줄기에 한 송이 꽃이 핀다. 간혹 두 송이에 두세 꽃이 피어 그윽하고 맑은 향기가 멀리 풍겨 부엽을 잡을 정도다. 꽃의 빛깔이 두세 종류가 있는데 흰빛, 자줏빛, 연한 푸른빛들이다. 꽃은 언제나 이른봄 피지만 추운 겨울이라 할지라도 고결한 모습은 스스로 같다. 이렇게 강의한 학자는 이렇게 난을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난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중국에 가면 난저산이라는 게 있어. 산 자체가 전부 난밭이야. 저 정도 돼야 우리가 난초 산이라고 그런 거야. 우리가 난초 산 있습니까? 우리나라 그 정도? 또 중국에 가면 대나무로 된 산만 많아. 그래서 그 산 이름을 전체를 죽해 대나무 바다라 이렇게 불러요. 그 정도 중국이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쑥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2500년 당시 이미 식물 분경 지식과 기를 갖던 친구의 발굴 도자기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난초가 갖고 있다는 걸 말합니다. 예.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학물적으로, 생물적으로 표현한 건데, 이거는 나중에 넘어가도록. 양화서록에 우리나라에 이거인이란 고려시대 사람이 난 재배를 했다. 그런 원나라와 국제교류를 했다는 것을 증명한 하나의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양화서록에도
우리나라 자생난에 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난을 키우고 어떻게 하는지 이걸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난해의 품류가 그리 많지 않다. 분에 옮긴 뒤에 잎이 점점 짧아지고 향기도 좋지 않아 국향의 뜻을 아주 잃고 있다. 그러므로 꽃을 보는 사람들이 심히 담담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호남 연해의 모든 산에서 나는 품종이 아름답다. 이런 걸 보고 한동안 우리나라의 남쪽 지방의 산이 다 난리 났죠. 난 애호가들이 난처를 캐러 다니라고. 온 산이 다 난캔이라고 그냥 알몸을 고통을 담아졌어요. 여보, 우리나라의 난 육종의 최초에 성공한 사람 바로 영치마.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이제 알아두면은 해설력이 좋아지죠. 네, 영치마. 그 사람이 만든 남재배 이름이 창경, 창방, 창경궁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여러분이 난에 대해서 난도 이렇게 난도 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 연미향이다. 난초 잎이 제비꼬리같이 갈라져서 연미향이라고 부른다. 향수란 난초 끓인 물로 목욕하여 풍을 치료한다. 여러분 난초로 목욕하면 풍 치료한대요. 이런 게 있어요. 도량이라는 곳에 산에 나는 도량향, 여기 향이라고 붙였죠. 마늘, 난택, 난단, 성두초, 전택초, 머리에 꽂으면 머리가 맑아진다. 이런 놀이도 할 수 있겠죠. 난초 가지고 설명할 때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고. 여기 이제 그 밑에 보시면 난조, 난조는 뛰어난 문장이나 최고의 수시가 필요한 사물의 경칭이다. 난궁, 최고의 귀인이 거처하는 곳, 가끔 여성을 상징하는 말로 상한다. 여러분을 난궁이라고도 표현하셔야 돼. 난옥, 훌륭한 가문의 자자나 자손, 난계 난옥은 난전, 선비들이 접대한 여인들에게 준 해웃값. 선비들이 풍류를 집에서 즐기면 그 풍류계 그 예술인들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이걸 말을 난전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비들 집에 누마루 있죠? 그분들은 이제 거기서 예인들이 와서 지방 예인들이 와서 예술인이 와서 선비가 밖을 못 나가니까 밤에 불러들여서 낮에 불러들여서 거기서 놀게 틈을 돋궈주는 거죠. 이렇게 하는 돈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족일에 난 의식, 한국은 하품을 따졌고 중국은 화양을 따졌고 일본 애들은 하태를 따졌어. 이게 아까 계속 다르죠. 우리도 이런 것이 있다는 것도 하시고 난과 관련해서 삼양, 사일, 사후, 사해, 사화, 사군장, 오청 이렇게 있다는 거 보십시오. 강의 안에 구등품 중에는 나는 안 들어가요. 1등품, 2등품, 품계가 안 들어가는 거야. 다만 박세당이 20명의 손님을 비웠는데 거기에는 유객이다. 유객이다. 은은하게 숨어 있는 곳이다. 나는 어때요? 잘하는 곳이 단음식물이거든요. 단음식물. 그런 것처럼 그걸 보고 유객이라. 내가 은은하게 너 지내는, 은밀하게 지내는 손님이구나. 라고 대화를 해 가는 겁니다. 공자가 난초를 보고 깨달았다. 중국 나가서 자기 나라 자기 그 뜻대로 정치를 하자 그러니까 왕이 받으려 하니까 자기 노나라 돌아가면서 잠시 쉬었는데 뭐라고 하냐? 그 나는 마땅히 왕자에 합당한 향을 지녔거늘 어찌 잡초 사이에서 애롭게 피어 있느냐? 어리석은 자들 틈에서 오직 때를 만나지 못한 현자와 같구나. 자기를 탓하는 거죠. 그러고는 수레를 멈추고 검은고를 탔다. 이래서 난초를 푹고서 보고 자가 깨달아서 공자가 인생을 보이는 거야. 수많은 숲을 속에서 향기를 고고하게 낸 그 향기를 보고 알아주지 않아도 남이 안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 본연의 모습을 하구나. 어리석은 자들 틈에서 오직 때를 만나지 못한 현자와 같구나. 그래도 제가 현자로 비해가면서 느꼈다는 것. 탄식의 난양은 아름답고 조용한 검은구의 음향이 되어 빈 골짜기를 가득 채워서 이게 자기가 논어를 쓰게 된, 논어를 읽게 된
인생 그 이론을 배우게 된 큰 꿈이었다 말씀인데, 이게 뭐 구름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나는 국토의 향이다. 국향이다. 보통 방초와 다르다. 풀과 다르다. 충과 믿음이 통하는 너의 마음으로 아름다운 나라의 정서를 펼치려 했으나 겉모양의 아름다움만 쫓는 무리들은 난초의 향을 알지 못해 밭과 시루만을 쫓고 있다. 난 향이 주는 그것을 보고 이렇게 구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난초를 밭을 일구어 여러 품류에, 우리 옛날에 우리는 품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식물. 옛날 책을 보니까 품류라고, 품류. 풀을 기르고 난으로 띠를 만들어 차고 다니면서, 난으로 차고 다니 띠를 만들어서 난을 유배지 귀양살의 여름을 삼 함께 동반자로 여겼다. 이런 선비들의 마음을 그 향이 갖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했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정사초, 이거는 좀 말하기 태조 조광룡의 조자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한다 해서 사초란 이름을 바꿔버린 거다. 그래서 이게 뿌리를 없는 그림은 내가 근본이 없다. 나라가 망해가지고 그 말이거든요. 드러난 난초의 녹은 난을 그려 몽고적의 국들을 빼앗긴 서름을 표현한 데 저항의 수단으로 꿈을 그려놓은. 이때 말한다. 시는 형태 없는 그림이요 그림은 형태가 있는 시다. 이런 식으로 그림 하나를 치면서 보내서도 자기의 마음을 보내주는 이런 선비들의 의기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의청도 보일 수 있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뭐 여러 가지 삼국유사도 우리나라에 난의 역사가 이렇게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선비들에게 난초의 의미는 난향은 곧 덕향이다. 진나라의 나함이라는 사람은 인덕이 고매하고 덕향이 미치지 않은 데가 없어 항상 그가 다니는 길에 100가지 온갖 새들이 뒤따르더니 그가 표시를 마치고 집에 오니 마당에 이전에 없던 향기가 진한 난초가 피었다. 조선시대 관리사에서 널려진 난향이 곧 덕향이라는 것. 내가 그 사람이 다니는 평상시에는 새들이 와서 자기를 쫓아다니고 낙향해서 집에 와서 보니 이미 그 새는 없지만 마음에 꽃이 피어 있더라. 마음야경과 이성장으로 선비 사이를 나타낸다. 선비가 가야 될 것이죠. 선비는 어디 가든지 이렇게 자기의 향을 내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여기랍니다. 집에 난을 심으면 돋아나 자라기는 하는데 향이 없고 자라면서 향기가 있는 것은 인덕의 속심이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인식하여 인덕의 질과 양을 난향으로 재었다. 난향기에 짙고 남에 따라서 인덕의 덕치의 덕양의 마음을 나타내고 재었다는 거예요. 난을 잘 이루고 향을 돋우기 위해 고관대적 집에는 난동이라는 따로 두어서 난을 양화했다. 난 키우는 어린이를 난 키우는 사람, 난동을 키워서 난을 키워갔다는 거야. 자기 난을 잘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로 이게 중국 사신으로 가면 중국에서 향기 짙은 소문난 난초를 구해 숨겨줘 상전에 바치는 문화도 있었다. 뇌물. 난 그만큼 우리 조선사에도 난을 잘 키우고 남을 온다. 그게 이제 제주의 한란 같은 거는 몇 살 세가마. 이게 뇌물 가격이 제주 한란이 천연기념으로 지정돼요. 자생제는요. 이게 그런 것처럼 옛날에 이런 걸 귀하게 썼다는 거죠. 뭐 여기에 뭐 난의 지리산의 얘기인데요. 성모신 이게 뭐냐면 뭐 풍란이죠. 네, 풍란의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마야고라는 사람이 있는데 반야를 위해서 남자를 위해서 나무 껍질에서 실을 뽑아 배를 짜고 옷을 만들어서 천안봉에서 기다려. 얼마나 반야가 아름답고 그랬으면 그랬겠어요. 마야고라는 사람이 나무 껍질에서 실을 만들어. 그리고 얼마나 정성으로 한마디로 꼬시려고. 근데 반야가 마야고를 만나자고 구름 속에 휩싸여서 마야고를 싹 지나가. 그래서 새별꽃 밭으로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근데 마야고가 화가 난 거예요. 그 옷을 찢어버려서 찢겨진 나무를 버렸어. 그 나쁜 걸 보고 안 테니까. 버리니까 멀리 파닥파닥 날아다닙니다. 분이 풀리지 않는 마야고는 반야를 현혹시켜서 새별꽃을 지리산에서 피지 못하게 하고 천왕봉 앉아서 성모신으로 자정을 지키고 있는 거야.
나부끼는 천이 바로 풍란이 되었다라는 얘기. 그것이 지리산의 풍란의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도 있다는 것을 본다. 뭐 여러 가지 뭐 인간의 의지라는 다섯 가지 성질을 갖고 있는데 뭐 나는 역시 그 불, 아까 같이 불도 나타내고 여름이니까 여름의 신 화성을 하다. 이게 별로서는 화성이고 이게 목화금수 따지면 번창과 향락의 의미를 지녔다는 것을 본다. 난을 정성으로 기르거나 그리는 행위는 성장 계절이 여름이듯이 농사신을 받는 행위로 여겼다. 이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말씀드리고 왕비의 궁전을 난초향이 나는 궁전이라는 의미로 난전이라는 쓰겠다. 왕비의 침실을 난방, 난규, 난실이라고도 표현했다. 뭐 이런 것들 말씀 이제 들어봅니다. 식물 중에서 군자 중에 군자다. 식물 중에서 군자로 일컫는 식물 중 소나무는 향기가 없고 대나무는 꽃이 없으며 매화는 꽃과 향은 있으나 잎이 없으나 매화는 꽃과 향은 있으나 잎이 없고 난이 꽃 필 때면 잎, 꽃, 향기 세 박자를 갖춰 동시에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군자 중에 군자였다.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난을 보고 이렇게 군자의 생각을 했다는 걸 말씀합니다. 이게 이제 도산의 저루사, 아까 도산서원에 오절군에서 송중, 매, 국, 연을 심어서 맡아내고 난초를 그 대신 여기는 난초가 없어요. 이게 도산의 서원에는 왜냐하면 골짜기에 난초가 많이 있으니까 굳이 내가 마당으로 가져오지 않고 봤다는 거죠. 이런 것이 그 주변에 그 도산서원 이름 산 이름이 도산이거든요. 도산에 난초밭이 많아, 난초가. 그러니까 굳이 내가 난초의 고향을 집터를 뺏어오지 않고 심지 않고 그냥 그것을 지켜서 그래서 난초의 그 저루사에 저루사에 난초 없이 심어졌다라는 얘기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난초의 꿈은 유명한 아들을 낳고 명제 출생을 예고한다. 여러분 꾸으셨어요? 우리 여성 어머니 여러분? 그래서 정몽주가 초명에 목란인 어머니 태어나서 처음에 이름이 목란 정몽주가 아니고 난초 꿈을 보고 태어났다. 이렇게 이런 개념이 있어서 여러분 혹시 며느리 또 딸 여러분이 혹시 우리가 난초 꿈을 꾸셨는지 이런 거 응군자로 표현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 이게 여기 이제 김극기라는 사람은 느낌이 있더란 시에서 어떻게 표현했냐. 그윽한 난초 이미 시들었으니 저무는 해 누구 아팠을 하랴.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이 말하는 거죠. 이게 자기 인생이 관직에서 물러나고 또 인생이 나이가 먹으니까 이렇게 막 표현을 했던 거예요. 속된 세상에 떠나 사는 지저 높은 선비를 상징하는 이런 개념으로 난초가 그렇게 사는 모습이 곧 내 모습이다. 선비가 사는 모습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도전도 이렇게 했죠. 군자의 핵에서 인격체로 여겼다. 난초는 그 번제리 댐댐이가 양기를 많이 타고 났으므로 그 향기름으로 덕을 군자에게 있다. 이게 정도전 선생님도 이렇게 표현했어. 여러 가지 난초는 여기에 대해서 역경이라는 체계를 보면은 마음이 착하여 나와 서로 잘 맞는 사람의 말은 그 냄새는 말의 맛입니다. 난초와 같다. 그래서 아름답고 향기름으로 인식을 했다는 것도 나타납니다. 꽃 향기 중에 최고의 향기다. 단입 선인조 인이대 부패 시배당 일랑 소위 벽연애라. 공자는 거문구로 난의 곡절을 타고 구러는 난초 수놓은 띠를 차고 있는데 그윽한 난향기는 다른 10가지 꽃향기에 비교할 수 없으니 이에 다시 보고 사랑하리라. 이렇게 성상문에 쓴 책을 이렇게 썼습니다. 꽃 중에 최고 높은 꽃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향기의 할아버지였다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도산 12곡에 유란이 제구간이 자연히 듣기 좋구나. 도산에 그런 많이 난 잘하고 있으니
자연이 듣기가 좋다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런 낭과 관련 시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것도 봅니다. 이제 또 역경에는 이런 날이죠. 금날이었는데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하면 이로움은 새도 끓는다. 새도 끓는다. 두 마음이 합치면 마음이 같은 사람의 말은 그 향기가 난초와 같다. 우리가 마음 맞는 사람이 있죠. 이런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난 요거는 넘어가시고 우리 그래서 성리학적 용기는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자는 자손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라빛을 피우는 손이라 해서 품종이 있는데 그 손자와 손이 발음이 같기 때문에 자손을 의문한다. 보랏꽃 난초는 그렇게 해서 이런 화병이나 이런 그림들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 주방 문화에 특히 여인애들이 많이 들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뭐 어떻게 그린다라는 겁니다. 가을은 방향은 어디예요? 저쪽. 이제 색깔은 백색. 예. 동물은 호랑이. 이제 배우셔서 이제 훈련이 잘 됐어요. 예. 우백호 그러면 그만 먼저 외우시면 돼요. 예. 자청룡 우백호 남조작 부겸으로 외우시면 되는 거 이렇게. 거기까지 하자면 또 몇 가지 그것마다 철학도 몇 가지 가버리니까 이렇게 해서 봄이고 식물로는 자 서쪽을 상징하는 식물. 여기 군자 입장에서는 국하다 이렇게 또 이렇게도 거꾸로 의미론적으로 이렇게 풀어갈 줄 아셔야 돼. 이해를 하셔라는 거예요. 예, 가을의 군자. 여러분 사군자를 완전히 이해하셨죠? 그냥 그런 식의 매갈이 없는 그렇게 외우지 마시고 인성 품성의 군자로서 가을 군자 같게 나타낸다는 거예요. 국화에 순 우리말은 없다. 한자. 이런 것도 재밌는 거예요. 그냥 아무 없이 생각했는데 이런 거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이러고 그런가. 아까 난초는 나는 꽃자 안 붙이고 풀만 붙인다. 이런 거. 그러니까 또 그것도 재밌잖아요. 네, 이렇게. 뭐 그렇다 하고 넘어갑니다. 경물적 의미는 호랑이가 살고 먹으면 몸이 가벼워진다는 웅황에 나는 고장이 풀이다. 이렇게 산해경에 나와 있어요. 늦가을까지 피어서 늙고 시들더라도 표일하게 청분하며 서리빨 앞에도 향기를 낸다. 묵꽃들이 다투어 피는 봄과 여름을 피하여 가을에 서리를 맞으며 꽃을 핀다. 설이 내리는 늦가을에도 단아한 자태와 기품을 간직했다. 마르고 여인 것이 가시나무와 같다. 무성한 풀이나 이끼와 함께 거처하면서도 우뚝하게 아름다운 자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시루에 영합하지 않는다. 설이 내리는 세모의 피어남으로 봄꽃과 아름다움을 다투지 않고 실록과 풍채를 다투지도 않는다. 이 말에 국할 살아가는 모습이 이렇게 다 표현되어 있잖아요. 네. 우리 인생도 이렇게 국화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군자가 이런 마음에서 사는 거예요. 자연이 이렇게 가는 것 같지만 결국 인간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늙고 시들더라도 내가 늙고 싶으면 여러분 향기가 그윽하게 나신 분이 있죠. 이렇게 그 향기를 키우기 위해서 오늘 이게 군자 식물의 선비가 사랑한 나무를 배워가는 겁니다. 예면에 50만 년, 100만 년 인연에 옛날 국화 화석 이렇게 국화는 아주 오래된 식물이다. 아까 말한 같이 이 말씀은 이제 그 국가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봅니다. 이게 국화도 여기 옛날부터 이렇게 화석이 나타나고 BC 전에 이게 지금 서기 전에 이게 국화가 있다는 것을 나누니 국화 식물 또한 자연에서 아까 같이 모든 식물들이 속시식물이 중생대 백악기에 출현되어 온 것처럼 있다는 것을 다른 말씀드려 이게 있답니다. 국화 재배는 2300 재배 이제 원래 야생이었는데 재배라는 것은 2300년 전부터 했다라고 위나라 종해라는 사람 보면은 국화부라는 책을 썼어요. 이게 일찍 심어 늦게 피는 것은 군자의 덕이다.
국화 언제 심으신가요? 봄에. 꽃은 언제 펴요? 이 말이야, 그 말이. 예. 일찍 심어 늦게 피는 것은 바로 군자의 덕이다. 군자의 덕은 이게 서서히 늦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라는 거야. 여기 이제 실제로 이제 보는 것은 송나라 유목이라는 사람이 신라도 국이 있었다. 신라도 국화가 있었다는 걸. 신라 국화는 일명 옥매라고도 하고 또는 능국이라 한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또 우리 일본에서 예완 삼재 도의라는 책이 있는데 4세기경 백제로부터 청, 항, 홍, 백, 흑 5색의 국화가 일본에서 수입되었다. 이런 말도 있는 기록도 있어요. 백제. 여러분 이제 이런 관점을 국화의 관점을 이제 국화 꼭 전시하고 할 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뭐 여효예라는 그 중국에 있는 성경 통지에 신라의 국화는 해에서 들어왔다. 신라 국 안에 있는 꽃은 꽃잎이 많고 순백색이며 길고 짧음에 따라 가지나게 피운다. 이렇게 국화에 대한 설명을 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그 국화, 우리나라도 국화가 꼭 예국에서만 들어온 꽃이 아니다라는 걸 설명해 드린 겁니다. 유목이란 사람이 책을 쓴 그 국가의 국보 책인데 36조. 거기에 따라서 국화의 꽃 모양이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아모국 꽃이 털과 같이 선새 모양의 국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국화, 헌화할 때 국화, 장례식 썼던 그런 국화가 뭐냐 아니라는 거예요. 국화의 종류가 그렇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범성대 아까 먹고 난초하신 35종의 파사국이라 해서 한 줄기에 한 송이 꽃이 마치 머리카락이 드리워진 것 같은 모양의 국화를 파사국이라 표현한다. 네, 이렇게 개념이 여러 가지 많이 있다는 것도 국화에 대해서 옛날 사람들이 국화책을 쓰신 거예요. 국화책을. 그게 이제 뭐 국보니 뭐 궁반본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 우리나라의 충수강 원나라 때 수입품에 원나라 때가 이제 우리가 부마의 사이 나라가 되잖아요. 그래서 고려 왕 중에 충자는 중국 원나라 때 사이에 왕비가 누구다? 원나라 딸이잖아요, 왕들이. 그때 오홍, 영경, 황백, 규신, 금은, 양홍 이런 것이 국화를 수입해 온 거예요. 국화 이름, 품종 이름이 이렇게 일단 있어요. 이게 뭐 강의안도 20여 종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유박이 하엄스럽게 154종까지 점점 시대가 오면서 분류가 더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것이 국화의 우두머리는 금원왕, 취양비, 항학령, 백학령 이게 뭐 꽃의 성서로 나누는 금치란 이런 것도 국화와 관련된 용어였다라는 것이 뭐 꽃 색깔의 줄기에 따라서 피기는 식에 따라서 형태에 따라서 있는데 우리 국화는 은일화, 은하, 동적 울타리에 심는다. 이제 우리 집을 이게 대부분 그렇게 많이 나와요 책에. 이날 보면은 강희안 선생님의 화목품포, 우리 유박에서는 화암수록에도 보면은 1등품이다, 1품이다 국화가. 아까 우리 매화도 1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부품에서 분류하고 화암수록에는 이루 은일에 숨어 있는 친구다. 벗이다, 우란. 그다음에 가우 아름다운 친구다. 수 오래도록 사는 것이다. 오래도록 사는 손님이다. 이런 개념으로 표현을 수객으로 표현했다. 화색성 꽃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해서 무슨 황환이 황국이니 꽃의 왕자다. 황금갑절을 입고 적과 싸우는 용감한 전사의 모습이기도 하다. 이렇게 구시황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볼 수 있는 꽃이다 해서 꽃의 색깔에 따라서 국화를 명칭하는 의칭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는 거죠. 중양화, 음용 9월 9일 날 전후에서 꽃이 피기 때문에 중양화라는 용어도 갖고 있다. 그런데 뭐 기수 가운데 가장 큰 숫자로 생매라는 제가 무궁하다. 그 기수 중에서 이렇게 해서 그런 의미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뭐 오상 상하리라 해서
찬소리를 겁내지 않는 의연함과 자세를 바로잡고 서 있는 뛰어난 자태의 모습을 보고 오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독리가색, 동쪽 울타리에 양지 바른 곳에 심는다. 이제 여러분 국화 심을 때 서쪽에 심으실래요? 동쪽에 심으실래요? 동쪽. 그리고 이게 방향은 그 가을 군자리가 그런 의미지만은 심을 때 우리가 물어보면은 독리박 그렇게 심는 거. 지가 굉장히 심은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예, 양지 바른 곳에 심는 거니까 이렇게 따뜻한 곳에 심어야 돼서 이게 여러 가지 또 서리꽃, 상파, 서리상 꽃파에서 서리꽃이다. 서리와 꽃은 같이 있을 수가 없는 상극이지만 국화만이 외적이다. 여러분 식물이 서리 맞으면 다 시들죠. 근데 국화는요. 우리 인생살이가 그렇잖아요. 서리 같은 삶은 세상살이라도 나는 내가 살아가는 내 모습, 그게 군자잖아요. 이런 개념이 우리 국화에 그런 걸 보고 군자로 삼아서 뭐 이게 약효의 효칭에 따라서 연수계 사람의 생명을 연장하는 약효다. 연수하라 부르고 이렇게 합니다. 망고 불면의 영화를 바라는 의미에서 구하라고도 부른다. 이렇게 말씀드려. 국화의 약효에는 목숨을 연장할 수 있고 신에게 접근해 고통 없이 승천한다. 이게 진날의 가롱이란 사람이 포박자이라는 글에서 써놨습니다. 여기 양만이라는 사람은 13세기 사람인데 국화를 관상하는 것만으로도 노인에게는 해춘의 영향이 되는데 국화를 먹게 되면 더욱 해춘의 효과가 있다. 국화차, 국화주. 이제 개념이 이제 되시겠죠? 해춘한 내가 다 좋아하시네. 젊음이여 다시 내게 오라. 장수와 수계, 장수죠. 이런 개념에 국화에는 담겨 있다. 이런 걸 보고 우리를 군자의 품성으로 걷어내서 특히 군자 중에서 은자, 어디에 나타나서 아니라 잠시 숨어서 피양하면서 지내는 주돈이가 애련서를 만드는 때 국화의 고귀한 품급을 인정해 꽃은 은일자의 인격체로 지칭을 했다. 우리가 살면 그런 사람들이 있죠. 세상 다 버리고 조용하게 살면서 덕을 뿌려주는 지역의 어르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내 보물로 삼는 거죠. 범성대라는 사람 유명하죠. 이 사람들은 해와 달이 이전하여 모든 초목이 변세해도 국화는 홀로 풍상을 능멸하고 있다. 이것이 유진일사의 참 모습이다. 우리 인생사 여러분 그러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셨는지 이렇게 살아오셨는지 국화처럼 살아오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도록 이 국화를 통해서 봅니다. 뭐 여러 가지 뭐라고 떠있어요. 국화에는 5가지 미가 있으니 첫째는 동그란 꽃송이가 높다랗게 달린 것이 천국을 번뜬 것이요 잡색이 섞임이 없는 순수한 황색은 땅의 빛깔이요 일찍 심어 늦게 피는 것은 군자의 덕이요 서리를 뜯고 꽃이 피는 것은 굳세고 고든 기상이요 다섯째 술잔에 꽃잎이 떠있어 있는 신선의 음식이다. 국화차나 국화주가 신선의 음식입니다. 같은 우리가 고택에서 살림집에서 국화차 서비스를 하고 국화주를 이렇게 서비스할 때 참 이 정도의 설명을 하면은 풍부해지겠죠. 뭐가 있어 보이잖아. 국화 이런 음식을 그러면서 쫙 해설사 여러분들이 한번 쫙 읊어봐. 국화에는 5가지 미가 있으니 그 미가 무엇이냐 탁 하면서 첫째는 동그란 꽃송이가 높다랗게 달린 것이 천국을 벗던 것이요 둘째는 잡색이 섞임이 없는 순수한 황색을 띤 것은 땅의 빛깔이요 셋째는 일찍 심어 늦게 피는 것은 군자의 덕이요 넷째는 서리를 뚫고 꽃이 피는 것은 굳세게 굳은 기상이요 다섯째는 술잔에 꽃잎이 떠 있으면 신선의 음식이로다. 자, 여러분 국화주 한 잔 탁 드십시다. 국화차 마십시다. 이렇게 한 게 해설의 품격이 있어 보이죠? 박수 열심히 받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 유튜브에 금방 떠버려. 이런 개념에 이걸 많이 읽어보시라고. 이게 국화와 아까 합친 국화가 똑같이 많이 했죠. 매화하면서 세환 이원이 사인이 사청이 사군자니 사중 사안이 오청이니 풍월 삼군이 이렇게 풍월 삼군
봄나나 여름여나 가을국화 이걸 앞에서 뭐라고 한다? 풍을 삼곤이라 한다. 문자도 쓰잖아. 이게 문자도 써라. 하중사하라 국화 난초 수선 창포도. 이걸 우리는 꽃 중에 내게 내 친구다 이런 게 보면서 내 마음을 알아가는 거죠. 이런 것이 우리가 국화를 통해서 배우는 또 하나는 뭐 합성국화 여러 가지 있다고 그래요. 뭐 황금갑죠. 옛날에 뭐 공격할 때 오성에 이름을 지는 한국을 보고 황금갑으로 호칭했다는 건데 황금갑 입었다는 그 말이고 이게 꽃의 양 황하라 꽃의 왕자로 이겼다.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천황을 상징하는 일본에서는 중국에서부터 해동의 해독의 방향을 따라 한반도를 거쳐 일본 열도로 이동했고 일본에서는 천황을 상징하는 꽃이 되었다. 많이 늘어졌습니까? 이제 머리가 풍부해졌어요? 예, 이제 되졌습니다. 그리스는 황금의 꽃, 유럽에서는 불멸의 꽃이요. 동쪽의 꽃이다. 땅 위에서 빛을 뿌리는 태양이다. 국화를 땅 위에서 뿌리는 빛. 얼마나 표현해. 이게 멋있냐 말이에요. 국화가 자라고 있는 토리의 토성에 따라서 땅의 성질에 따라서 사군자꽃 중 편식성이 가장 강한 꽃이다. 동쪽의 꽃을 나타낸다는 걸 황색이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고귀한 상징인 금과 같은 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높고 고귀함을 상징한다. 국화를 그냥 그렇게 매력 없이 바라보지 말고 너의 말로 네가 가지고 황금 가지고 너의 고품격을 배워가는 겁니다. 육성과 덕성의 꽃이다. 군자, 은자, 지조로 일관한 선비정신이다. 네 개의 군자 식물 중 매와 난초, 대나무가 귀족주의고 정신지향적이라면 국화는 부귀복록과 수명장수의 바람을 담고 있어 서문지이고 실용적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나 구름보다 육지의 땅과 그 토리, 토양의 성질, 이치에 따라서 피어오르기 때문에 육성이라고 한다. 가장 후덕하고 순수한 특성을 지닌 꽃으로 여겼다. 신분의 기천과 높낮이 가리지 않고 부귀복록과 수명장수를 갈망하는 염원의 중의적 경물체로 가꾸고 상대를 했다. 우리 국화를 보면 이렇게 마음이 후득해집니다. 의를 지켜 꺾이지 않는다. 국화를 우리가 품섬에 보는 자세였다는 겁니다. 여기에 달려서 그런 사람의 범성대라는 사람의 글 하나 해놨어요. 잠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국화에 대해서 국화를 책 썼는데 책 서문에 이런 말을 썼어요. 살림에 묻혀 사는 사람들이 국화를 군자에 비유하여 가을이 되면 모든 초목이 시들고 죽는데 국화만이 홀로 싱싱히 꽃을 피워 풍상 앞에 거만하게 버티고 서 있는 품격이 산인과 일사의 고결한 지절을 품고 비록 적막하고 황량한 처지에 있더라도 오직 도를 즐겨 그 즐거움을 고치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말한다. 책 서문에 써놨어. 국화를 보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야. 삶을 이렇게 배워가도록 만들어서 쭉 이제 도연명이라는 사람 재밌게 써놨어요. 꽃이 동그란 것은 천심이요. 색이 노란 것은 지심이다. 늦은 계절에 피는 것은 군자의 덕이고 서리를 이기는 것은 지조의 표상이며 술잔에 동동 떠 있는 것은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고답의 표본이다. 멋있죠? 동그란 것은 하늘의 마음이야. 노란색은 땅의 마음이고 천심지심이니까 감동이 안 왔어. 하늘의 마음과 땅의 마음이야. 그것이 우리가 배우면서 덕을 쌓는 것이 곧 군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고지구라는 사람은 이렇게 썼어요. 그저 그런 풀이지만 말없이 고든 그 풍치 바로 군자와도 같구나. 이런 군자 만날 수 없어 그냥 꽃이구나 하고 친하려 하네. 그래.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가지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쭉 보면서 계속 그런 말들이 난다는 군자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제 또 상경은 은사가 사는 시골집을 이렇게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했답니다. 여기 말했는데 벼슬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와 뜰에 상경을 만들어 놓고 놀았네. 시골 쪽 뜰에 이렇게 벼슬에서 물러나서 했다는 국화를 심어서 국경, 국화의 길이고 죽경 대나무의 길 이렇게 표현해서 국화
송경 소나무의 길 이렇게 해서 국화길을 만들면서 금이 여기 그 벼슬에서 물러난 고향의 그림을 나타내는 그런 겁니다. 여기 이제 도연명이 나오죠. 진도영면 독애국, 국화를 사랑했다. 국화지 은일자야. 은일자였다. 우리의 마음, 현직에서 물러나고, 여러분이 경제활동에서 물러나고, 또는 어떤 중추적인 주목받는 자리에서 물러나고 돌아설 때 마음을 국화로서 표현한 것. 국화는 꽃 중에 운둔하는 은일자이다. 뭐 그런 얘기 하면 많죠. 이렇게 또 도연명도 있죠. 동편 울타리 밑에서 국화꽃을 꺾어 들고 유효한 가운데 남산을 바라보는 즐거움이라. 그 보고 즐거움을 찾는 거야. 이런 연출을 여러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옥이 살림집이 죽어있는 나무만 공간에서 sap아먹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나무를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건남식 뭐 만약에 국화는 시들었구만 향기는 아직도 남아있네. 이런 것들 뭐 쭉 여러분 책에 그런 다 있으니까 이제 겨울군자, 대나무 이렇게 한자에서 됐다 멀다 말했는데 동국정운에 어떻게 뭐라고 했냐면은 대나무 가지에 달린 잎의 형태를 보던 형상자다 이게 표현해 놨어요. 대나무 두루가 있는 상징 글자다 이렇게 풀초를 꺾어서 만든 글자다 이렇게 행방도 대나무 축자를 이렇게 표현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대나무를 이 물명구라는 책을 보니 차군, 투모초, 옥팜, 묘두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뭐 죽순도 이렇게 표현하고 껍질을 탁이라고 열매는 난간이라고 꽃은 초화라고 하고 잎은 죽군이라고 했다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 이 투모초의 의미는 대나무의 순이 어머니의 키를 시샘하여 빨리 자라 어머니같이 된다는 의미에서 투모초라는 용어를 붙였다. 포졸군이라는 용어는 여러 개의 마디를 가지고 있는 대나무 유양의 절도를 갖춘 군자로 보였다. 아, 대나무의 마디가 군자의 절도 있는 마음을 상징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뭐 영어명 뱀부 뭐 여기 있습니다만은 다 넘어가고요. 그런 거는 이게 비목, 비초, 나무도 아니고 풀도 아니다. 읽는 게 그래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비목, 비초다. 죽등생초야 설문의자에 나옵니다. 대나무는 겨울에도 푸르게 자라는 풀이다. 비범한 식물로 취급을 했다. 죽동생초야라 설문의자 보니까 이렇게 더 대나무는 겨울에도 푸르게 자라는 풀이다. 이렇게 봤어요. 뭐 대개제 죽보 아까 순보가 대나무 아까 죽보 있고 된다. 뭐라고 썼냐? 식물의 한 종류로 대나무가 있다. 강하지도 않고 유하지도 않으며 풀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다. 60년 만에 한 번에 꽃이 피고 꽃이 피면 죽게 되며 그때 씨가 떨어져 6년이 지나면 새 대나무 숲이 만들어진다. 이때 다 쓴 거예요. 이때. 지금 그렇죠 이런 거. 대나무 꽃 피면 죽는다고 그러죠. 옛날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이나 그러나 같은 거예요. 60년 만에 피고 한갑 되면 꽃이 피어서 죽는 거예요. 또 6년이 지나면 새로운 진한데요. 이렇게 있어요. 무정료를 벌겠다. 뭐 옛날에 그 유일한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예전에 사람들은 대나무를 오래 산다는 이유로 나무에 편성했다. 다년생인데 이렇게 말해도 대나무를 철으로 달고 있다. 이게 아흐라에서는 대나무는 한 번 자라고 나면 그 뒤로부터 비대 성장을 하지 않으므로 상록성 단형식물 풀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옛날 사람들이 지금 대나무를 보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 똑같이 표현하죠. 이렇게 그런 개념이 대나무도 전 세계에 120종, 2250종이 있어. 우리나라도 19종, 일본, 중국은 500여 종. 대나무 종류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중국에 대나무 정원이 있어요. 대나무 종류로만 정원을 꾸며놨어요. 뭐 쭉 있다는 것도 이제 그 말씀은 이제 들읍니다. 대나무의 이제 우리 역사적 기로에 대가 죽었다는 신라 신무왕 때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삼국유사에 이런 말이 있는데 당나라 유학 기구 난세에 실망하여 최치원이가
최치원 선생님께서 세상의 뜻을 버리고 산천과 해안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대사, 화살 쏘는데 그런 거를 만들고 송죽을 심어 소나무와 대만을 심으며 책 속에 묻혀 풍어를 읊었다고 전한다. 최치원 선생님도 850년 이후에 약 9세기 사람인데 당나라 국비 유학을 갔다 와서 신라 사회에 좀 개조해 보려고 하니 받아들이지 않으니 돌아다니면서 자기 세상을 사는 거예요. 이런 것을 쭉 말했겠는데 이 대나무의 품성을 서상식물이다. 유교적 윤리 도덕의 완성체인 군자의 관념 가치와 일치가 됐다. 선비가 지어가는 모습과 너무 닮았다. 사철 푸르게 곱게 자라는 성질, 겨울에도 푸른빛을 일차고 고기란 기품을 보이고 눈서리에도 굽히지 않고 늙었어도 시들지 않고 맑은 바람기 때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내며 달벌 아래서 산더당거린다. 여러분 대나무 부딪힌 소리 들어보셨나요? 와, 바람 불 때 대나무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셨어요? 으쓱으쓱 하네요? 그래요. 그런 걸 나타내는 거예요. 모란의 화려, 소나무의 측백의 유용, 복숭아의 꽃과 같은 요염함도 없다. 그것이 대나무로 보면서 고하게 제자리를 지키면서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 선비의 품성을 가지고 있다고 느꼈다. 대쪽 같은 절기란 말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대나무의 품성으로 유교적 관념 가치를 일맥상통하게 한다는 것을 배우고, 이래서 양화소록이나 하암소록 1등품을 쳐는 거예요. 우리 사군자 중에서 국화, 대나무, 매화가 1등품으로 있고, 친구로서는 어떤 의미다? 청우, 맑을 청자, 맑은 친구다. 야,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우리 살아왔은 겁니다. 여기에 이런 말이 이제 논어 있는데, 대나무의 본성, 유교적 윤리의 도덕은 완성체인 군자와 관념 가치가 일치한다. 유교적 가치관에 젖은 선비들은 대나무를 그들의 가름대로 삼았다. 자신이 곧 대나무가 된다는 인간의 축화 현상, 대나무가 인간이 일체가 된다는 심죽의 경기, 대나무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대나무 꽃이 되고 대나무의 마음이 되면서 대나무처럼 살아가는 인생의 품리를 배워서 대나무를 배워서, 이게 여기에 공자가의 이게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대나무는 문제 심는 좋냐? 있어. 나 대나무의 생일. 여기 세시풍에 유망부인 선생님이 쓰신 적이 있어요. 대나무의 성질이 너무 곱기 때문에 다른 곳에 옮겨 심으면 잘 자라지 않는다. 이날에 심으면 대나무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미 대 새끼들을 잘라내고도 아픈 줄 모르고, 어미 곁에서 멀리 옮겨 심어도 어미 곁을 떠난 지 슬픔을 알지도 못하고, 옮겨 심어도 뿌리를 잘라내어 잘 자란다. 그게 음력으로 5월 13일. 그걸 뭐라고 한다? 죽지일이란다. 대나무. 왜인다? 이날에 심으면 대나무가 술에 취한 게 정신을 잃어버렸다. 어미에 대해서 새끼들을 잘라도 아픈 줄도 모른다. 얼마나 멋있게 표현했어요. 어미 곁에서 멀리 옮겨 심어도 어미가 떠난 지 슬픔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 그래서 이날을 심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장지연 전서에는 이렇게 합니다. 죽칠 시민월령의 5월 13일에 죽치라고 이루고, 역시 죽미일이라 부르니 이날 대나무를 심으면 대나무가 반드시 잘 살고 무성한 고로 대나무를 심는 자는 필히 이날을 한다. 5월 13일을 현날을. 여러분 대나무 심을 때 언제 심는 게 좋겠죠? 음력 5월 13일. 이게 여기 나오죠. 그거 관련해서 5월 13일 용의 생일이라고 부르며 가히 대를 심는다. 죽지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또 뭐 여기 8월 8일이라는 말도 있어요. 이 말인데 대를 심으면 쉽게 살기, 이게 뭐 중미일이라는 게 맞는데, 대나무와 관련 은자, 성자보다 현자로서의 풍부를 더, 은자나 성자보다 아니라 현자, 현명한 사람이다. 대나무는 이렇게, 우리는 이 매화는, 국화는, 난초는, 국화는 대나무를 이렇게 해서 나타낸다는 것을 잠시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넘어가겠습니다. 뭐 시경에 이런 말 나오죠. 이풍이라는 거다. 대나무에 처음에 기록이 되는데, 훌륭한 군자여 잘 자라고 다듬고 쪼고 갈아서 자신을 닦는다. 입니다. 기수 저 너머를 보라. 푸른 대나무 청초하고 무성하구나. 고아한 군자가 바로 거기 있도다.
깎아 갈아낸 듯 쪼고 다듬은 듯 정중하고 위험 있는 모습이요. 고아한 군자가 바로 거기 있도다. 결코 잊지 못할 모습이요. 이게 이런 식으로 군자를 대나무를 이끕니다. 대나무를 사랑하는 백거이가 사랑하는 네 가지 이유를 양주께라는 시를 쓰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대나무가 여문 것은 수덕이요, 바른 것은 입신이요, 속이 빈 것은 채도라고 했고, 곱게 자라는 것은 입지이라. 뜻을 세워 펼쳐나가는 거죠. 의지하지 않고 덕을 세우고 도를 배우면서 자기의 뜻을 펼쳐나갑니다. 이게 대나무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유를 다 합니다. 이건 빛나무 고하운 군자다. 주나라 무공이 말을 해서 그의 높은 덕과 학문의 우아한 인품을 기슭가에 있는 물가에 있는 아름다운 대나무의 모습으로 비유해 가면서 대나무의 그 품성을 얘기했다. 대나무가 어진 사람을 다른데가 표현하는 이유, 대나무는 그 본성이 굳기 때문에 덕을 세울 수가 있다. 대나무의 성질이 곧기 때문에 입신을 할 수 있다. 대나무는 속이 피었기 때문에 도를 채다. 비움이 있다. 비움이 있다. 쓰임이 응하고 마음을 배우겠다는 생각인 거야. 쓰일 때는 불을 모으고 마음을 비워라. 대나무는 마디가 곧기 때문에 뜻을 세울 수 있는 것이다. 이름과 행실을 갈고 닦아 쉬운 때나 어려운 때나 한 가지의 자세, 한마디 마음, 한 마음으로 일심하고 가는 생각이다. 이게 대나무가 어진 사람을 표현하는 이유다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소동파라는 사람은 이렇게 씁니다. 요거 빼고 고기가 없이 밥을 먹을 수 있으나 대나무가 없이 살 수가 없다네. 사람은 고기가 없으면 허약이겠지만 대나무가 없으면 속되게 된다네. 세하게 해줘도 살은 다시 찌울 수 있겠지만 속된 것은 도저히 고칠 수 없다네. 사람들은 이 말을 비웃어 호성하다 못해 어리석다고 하겠지만 만약 대나무를 마저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다면 세간에 어찌 양적을 부러워하려. 대나무 같다면 속된다는 거야. 속인이 된다는 거야. 우리가 사람이 싸가지가 없어진다는 거지. 이렇게 표현했던 도염 소동파는 이렇게 다 표현해요. 여기 이제 왕이지라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남의 집에 잠시 임시 빌면서 임시로 이제 그 전세 쓰고 사는 거예요. 월세 내고. 정원에 대나무 심고서 그 이유를 설명한 거. 나무 집에다. 어찌 하루라도 이 사람이 차군이라고 그랬어. 차군. 대나무를 차군이라고 부릅니다. 어쩔 수 있겠는가? 자기가 이게 마음을 내놓은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 선비들은 이렇게 표현하면서 자기에게 마음을 한 거예요. 이색이라는 사람은 차군룩이라고 씁니다. 차군룩이. 대나무를 차군으로 불러서 또 산중의 승경은 하나뿐이 아니지만 누에 산에 있는 승경은 경치는 하나이지만 누에 있는 경치는 대나무가 있으므로 내가 차군, 대나무 별정이죠. 이름하였으니 대개 차군을 뜻은 아는 이가 드무니 이때 내가 유독 그대에게 바라는 것이요 한다라고 하면서 차군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역시 우리 사람도 우리 대나무를 말고 차군 이렇게 불러가면서 쭉 말합니다. 이게 대나무와 같은 말씀을 쭉 해놔서 대는 식물의 하나로 감정도 없고 작용도 못하며 땅에서 생명을 받아 가지가 뽑고 이름이 붙어있는 것이 다른 천국들과 다를 게 없다. 똑같다 이거죠. 시격이 없고 얘기에 기록되어서 현명하거나 어리석거나 귀하거나 천하거나 모두 해오갈 줄 알아 수천 년이 지나도 실증나지 않으니 어찌 서리와 눈 속에도 꿋꿋하게 사계절 우뚝 뻗어도 굽히지 않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대나무에서 차구려의 유교의 인생의 인격체로서 대했다는 우리 선님들의 글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요 관련들에서 이백의 선생님이나 최승로 선생님이나 이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그 책을 통해서 보고 여기 윤선도 선생님이 쓴 오후가에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곡기는 네 시키며 소금 피어 어이 피었는다. 저리도 사시 푸르니 그를 좋아하노라.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이 유교적 이상인격자로서 그 옛사람을 사랑하게 해놨다. 이게 유성에서 지조절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호반죽이죠. 전국 샤오성 지방의 아롱문이 가는 대나무. 이게
요임금의 후계자를 아들보다는 사이 순에게 준 거예요. 우리 요순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순이 사이에 순임금 9년 홍수의 제재를 만나니까 이걸 남방지고 수행하고 다녔는데 아들이 주가 사이를 죽이는 겁니다. 순임금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비가 따라갑니다. 그런데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렸어. 몸 보고 그 피눈물이 대나무에 여기에 맺혔다. 라는 이런 얘기를 갖고 있는 두 왕비가 흘린 피눈물을 소상강변에 자라고 있는 대나무에 뿌려졌다. 그래서 반죽 그런 거예요. 대나무 마디마디에 아롱하게 얼룩진 붉은 발이 나타났다. 왕비들의 눈물이 식물의 DNA까지 바꿔놓았다. 그 의미가 확장되어 절개, 충신, 의사, 열사의 대명사로 상징화됐다. 옛날에 이것이 보니까 대나무를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마음의 상징화를 했다는 걸, 이런 걸 보면서 지조 절개를 나타낸다. 그거 관련 얘기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당나라 시인 백거이라는 사람인데 그걸 아는 거예요. 노래를 그 설화를 아니까, 요순익 시대 얘기를 아니까 두견새 소리는 울룬처럼 들리고 상죽의 얼룩은 피아가 또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를 외창하는 거예요. 이렇게. 당나라에서는 200원 청호산이 무너지고 성수의 물이 없어져야 비로소 대나무에 뿌려진 눈물이 마르리라. 그걸 보고 슬퍼하면서 이렇게 대나무를 해나갔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런 당죽은 그 관련된 시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나무에서는 중림칠연, 광자칠연 배우죠. 중국의 중림칠연. 이런 사람들 6명의 학자들이 대나무에 들어가서 사는 거, 인생을 개인주의적 무정부주의는 노자 사상을 신봉을 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 세속과 교제를 끊고 술잔을 나누며 맑은 대화를 하면서 우정을 나눈 7명의 선비를 중림칠연이나 대나무 숲에서 이렇게 해나가서를 맡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도 고려의 죽고칠연, 조선의 중림칠연이 동시에 그 문화가 존재해 온다는 것. 우리 밀양의 선비들이 이렇게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이렇게 대나무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갔으면 쓰겠다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세안사무도 말씀드렸죠. 노, 고우, 청우다. 겨우에 왜? 세 마리의 셋의 친구 노, 고우, 청우, 우리 세안사무를 나타내는 소나무, 매화나무, 대나무를 이렇게 친구로서 이렇게 제했다는 거죠. 익자사무도 있죠. 논어 게시편에 나옵니다. 익자사무, 유익한 벗이 셋이 있고 해로운 벗이 셋이 있다. 정직한 사람을 벗으러 삼고 진실한 사람을 벗으러 사귀고 박학 다시간 벗으러 사귀면 유익하다. 우리가 바른 것, 이걸 통해서 이런 정신을 배워간다는 거죠. 대나무와 관련된 지도절개와 관련된 또 관련 얘기들이 많이 있으니 반복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대나무의 특성으로서 대나무의 성질은 곧아서 고둠으로서 자신의 몸을 서게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대나무 잎이 아래에 쳐져 있고 속이 비어 있는 것은 허심, 공심을 가지고 겸허한 정신을 배운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공심, 허심의 마음으로 비우고 비어 있는 마음으로 해 나가는 것이 배움의 정신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백거이도 똑같이 옛날 사람들이 있죠. 즉심곡 줄적정이라 대나무 속은 비어있으면서 돌을 채도가고 대나무 마디는 곧아서 고둠으로써 뜻을 세운다. 대나무의 그 특성을 따라서 죽신공, 죽절정을 이렇게 나타낸다는 걸 만다. 이게 또 우리 현종과 관련해서 제왕들에게 중림 대나무의 밭을 나는 죽순을 보고 대나무는 정말로 일족이 합쳐서 서로 돕고 있구나. 만약 짐에게 이심을 품고 있는 자가 있으면 이것을 본받으라. 대나무 숲을 대나무를 보면서 어린 죽순을 보면서 자기 형제들끼리 보면서 만약 짐에 이심 바른 마음을 품고 있으면 저 대나무처럼 봐라라고 이게 하면서 교훈을 하는 이런 훈련이 있다는 거예요. 중림 속에서 그물처럼 얽혀있는 대나무의 뿌리에 긴밀한 모습을 연유해서 이렇게 해냈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죠. 신축한 집에 대나무를 심기는 문화. 새로운 집에 대나무를 즐겨 심는 문화. 단순히 정은의 품종을 감사하게 한 것보다는 대나무가 뻗어나가는 것처럼 단결해서 가물의 번창을 여물을 담은 곳으로 여겼다. 대나무를 심는 이유가 가물의 번창이라는 뿌리처럼 뻗어나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
뭐 여기 맹족죽 이건 잘 아시죠? 여러분 잘 아니까요. 이거는 여러분 책을 한번 넘어가시고 이와 관련해서 문자도가 있죠. 예, 그런 눈 속에도 새 죽순이 집에 가서 도단하니 따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어머니를 이랬다는 그런 내용을 가져서 이게 이런 문자들을 만들어 섭니다. 실제 이런 것도 하나 만들어서 채색을 해결하는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이런 걸 문자들로 해서 문자들을 만들어 그런 의미에서 이거 사군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잉어도 있고 대나무도 있고 뭐 문방사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음식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요거는 순개탕, 대나무 죽순에서 삼계탕 만들어 먹은 거. 이게 윤홍도에서 순개탕인데 부친이 오랫동안 병석에 있었는데 죽순철이 아닌 어느 날 순개탕을 먹고 싶다 하여 아들이 매일 걱정해서 노력했어. 낙엽 밑에서 죽순이 3개가 얻어져서 순개탕을 만들어 대접했다. 겨로 눈 속에서 죽순을 구하는 맹종, 효도 음식인 거야. 자, 우리 군자 이걸 우리가 만들어 이거 음식 체험하면 되지 않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이게 이해를 하면은 훨씬 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설화에도 곳곳에 있다는 겁니다. 뭐 중림정사 말이 있고 뭐 불교로서는 불교도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장작 불교에 기하면서 이곳을 불교의 승원으로 시주했다. 뭐 이게 대나무 중림이라는 게 의미입니다. 대나무 숲에서 인도에서 있다는 걸 말합니다. 당나라의 고성 해에는 푸릇푸릇한 빛인 빛 대나무는 모두가 부처님의 몸이고 무성하게 우거진 노랑 국화는 반야의 지혜가 아님이 없다. 부처님의 몸이다. 국화는 반야 지혜란 말이거든요. 반야가 지혜다. 그래서 옛날 스님들이 술 먹을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반야탕 먹으러 가는 거예요. 술 먹을 때 이게 반야탕, 그래서 지혜의 물이다 이렇게 표현도 했다는 겁니다. 삼국사기에 뭐 이렇게 뭐 관련된 뭐랄까 대나무가 죽자 당나라 당태종이 죽었고 대나무가 죽으니까 당태종이 죽었고 당나라의 사신을 보내어 신라에서 임금이 대나무를 심으면 여성을 살았다. 누가? 제치원. 제치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제치원 흔적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얘기들이 뭐 역사책 있는 얘기들 많이 끊어와서 만파식적 얘기도 그러죠. 이게 여러분 잘 아시죠? 모든 근심 걱정을 해결하는 필히 신라 가문사지와 관련된 이야기들 여러분 읽어보시면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올명의 도솔가조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신라 경덕왕 때 승려 올명이 달밤 사천왕사가 대급을 불면 하늘도 지나가는 달도 걸음을 멈췄다. 그 피리를 불면은 지나가는 달도 걸음을 멈춰서 그 피리 소리를 듣고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인문학적 상상을 갖고 배웠냐. 여러분 해설하고 문화재 프로그램 만들 때 여러분 우리는 달을 멈추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대나무로 푸는 악기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대금, 피리, 소금 등이 있죠. 이게 관악기 부는 것. 이거 연주하면 재밌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나를 보고 열을 만들어가는 이런 개념으로 이런 얘기를 살짝 해주면서 하면은 사람이 혹하죠. 제가 그래도 교조란 소리 많이 들어요. 예, 삼곡죽이라는 게 있어. 대나무 숲이 있다. 교방적이라 해서 소리에 맞고 깨끗하다 이게 이런 시도 있다는 건 뭐 이런 책도 여러분 책에서 죽통의 미녀 미녀를 김유신이 만났다는 내용에서나 이게 얼마나 이게 또 아름다운 사랑의 얘기가 있어. 여러분 김유신이 미녀를 놓고 다니면서 보고 싶을 때마다 미녀 속에 숨어 있는 미녀를 놓고 보는 거야. 이런 얘기하면서 대나무 속에 미녀 이런 걸 만들면 좋지 않겠어요? 노는 거야, 노는 거. 죽죽 뭐 신라의 화랑 얘기들 뭐 여러분 책을 다 보셨으니까 넘어가고 그거는 이렇게 해서 선비가 사랑하는 나무는 얘기가 끝났습니다. 겨울에 동물하고 색깔 안 해주셨어요? 겨울 동물 색깔 안 해줬어요? 금방 또 하셨어. 겨울 동물을 북현무, 검정색, 그다음에 거북이 같은 애들, 예, 검은색 이렇게. 방향은 북쪽. 이게 북현무잖아요. 예, 북현무 이렇게. 검정색은 흙이라 안 하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흙이라고 합니다. 흙이라고. 예, 예.
아니, 거물현, 현. 예, 예. 그래 현무. 예, 거물현, 가물현, 여러분 넣었죠? 거물현이 있잖아요. 있으니 이렇게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대나무, 아니 감나무. 여기 감나무 안 따랐나요? 오케이. 아이고, 이게 잘 안 되지? 오케이. 제가 이 사군자에 별식으로 감나무를 가져왔어요. 왜? 우리 살림집에 감나무 다 심어져 있잖아요. 감나무는 얘 심을게. 저는 홍시 따 먹으려고. 까치 밥 주려고. 이거? 이 정도? 꽃감 만들어서 제사상 올리려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설명한 것보다는 지금 있는 것 같이 다 설명하면 훨씬 더 여러분이 풍족해집니다. 앞으로 이게 감나무 하나만 내가 예를 가져왔어. 향약 집선방에 감나무의 살아가는 생태의 모습을 보고 7가지 덕을 말을 했어. 수명이 길다. 수. 그늘이 짙다. 다음. 새가 둥지를 틀지 않는다. 무조소. 새집이 없다. 벌레가 생기지 않는다. 무춘향. 가을 단풍이 아름답다. 상엽만한. 열매가 맛이 있다. 가실. 낙엽은 훌륭한 밑거리 된다. 낙엽 피대. 인생이 이 감나무가 수명도 길고 그늘이 짙고 새가 둥지를 틀지 않고 벌레가 생기지 않아. 가을 단풍이 아름답고 맛이, 요건 다 알죠? 낙엽이 훌륭한 걸음이 되는 거야. 요거 알았어요? 새가 둥지 틀지 않고 벌레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 몰랐죠? 이제부터 봐라. 감나무를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끌어안기도 보고 관찰하면 다 보여. 이 말이 거짓말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확인해. 그 다음에 감나무는 오상, 문무충효절이 있다. 입이 넘어 글씨 연습하기 좋았다. 나무가 단단하여 화살촉 자료가 되기도 했다. 그것이 이제 충이 무가 됐죠. 충, 열매가 겉과 속이 똑같아서 불과 표리가 동일하다. 감을 보고 그래서 이게 충을 나타내는 거죠. 겉과 속이 같다. 그러죠? 감나무 껍질과 속이 어때요? 껍질하고 똑같죠? 속 다르고 마음 다르는 그랬잖아요. 그게 감나무라. 그걸 이게 배우면서 충을 가르치는 거예요. 홍시는 노인들도 먹을 수가 있어서 어때? 호인, 효를 나타내는 효. 그리고 서리가 내리는 늦가을까지 열매가 가지에 늦어 달린다. 그래서 절개를 나타낸다. 나무를 가르쳤을 때 감나무를 이렇게 가르치셔야 돼. 그 다음에 옷에 거기 다 있어. 감나무 목집 비보면 몸이 어때요? 목질이 검정색이요. 푸른 잎, 청, 황, 노란 꽃, 감꽃이잖아요. 그 다음에 빨간 열매, 하얀 꽃과 우리가 오방색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사계절 다 갖고 있죠. 예? 이 오방색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감나무를 관찰하십시오. 이제는 감무 보시오. 눈을 보시라는 거. 감무. 이게 가르치시는 게 우리 감나무 속에 있는 여기 책에 있어. 감나무는 민속문화적 기도목이다. 100년 된 나무에 1000개의 감이 열리니까 고목은 자손 번창과 가통을 승계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감꽃 목걸이 아들을 출산하는 기운이야. 어릴 때 많이 하셨죠? 그래서 아들 낳으셨어요? 그렇지, 네, 그러시잖아. 아들 낳으셨잖아. 이렇게 노는 거야. 이렇게. 기상목은 일기이충하는 거야. 감나무 잎이 빨리 떨어지면 눈이 빨리 온다. 감이 일찍 물르면 첫눈이 빨리 온다. 감나무 잎이 뒤집어서 떨어지면 대설애보한다. 진짜 그런지 한번 보세요. 이들은 감열매가 적으면 눈이 적게 온다. 감씨앗이 많으면 추위가 심하고 눈이 적게 온다.
감풍년의 해는 태풍이 자주 발생하고 그래서 벼농사가 순작된다. 감나무에 헛꽃이 많은 해는 비가 많이 온다. 기상을 예측하는 거야. 기상 예보하는 거야. 이걸 보고. 이런 우리 감나무의 특성, 민속문화고. 농사 지표목, 감나무 잎이 콩알만하게 자라면 콩파종을 한다. 콩파종 언제 한다? 감나무 잎이 콩만하게 자랄 때. 잎 한꺼번에 피면 그에 물이 부족하다. 아래쪽부터 피면 가뭄이 온다. 이거 보면서 대비를 하는 거예요. 농사 지을 때. 우리가 지금같이는 일기예보가 없었잖아. 기상캐스터가 없을 때는 감나무가 고로 기상캐스터였어. 이걸 가르치셔야 돼. 민속신앙, 감나무에 오르기 금지했죠. 올라갔다 떨어지면 죽는다고 믿었다. 감나무 태우기 금지, 재난을 당하나 흉사가 생긴다. 칠대가 가난해진대. 감나무 태우지 마십시오. 감씨를 아궁이나 하룻벌에 넣어 태우면 우환이 빈번하고 미친 사람 문둥병자가 발생된다. 부처님 눈에 불가에 약사 이래서 눈이 감씨로 만들어졌다. 감씨앗을 태우면 눈이 멀거나 나빠진다. 이게 불 태우지 마라. 이런 것이 우리 민속적인 감나무에 있는 거예요. 이게 감나무를 자르면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이거 먹감나무라고 들으셔봤나요? 그게 그거 이게. 감나무의 목리, 먹감, 다양한 모양한 금자가 있어. 세상이 앞날 시절의 풍경론을 보고하는 거야. 세상의 형은 태수형, 세상이 이래 이럴 때 감나를 배워서 앞날을 점쳤다는 거야. 근데 감물 잘 아시죠? 밤물에는 방부와 방습 이런 거 있기 때문에 화상에 좋다. 동상치료다. 뱀독 범에 물리고 범에 물렸을 때 해독한다. 코피 열 때 났을 때 바르면 된다. 부처나 나전 칠 때 사전에 감물로 드린 물을 바른다는 거. 여러분도 감물 염색하는 것은 최초에 낚싯줄을 튼튼하게 해서 감물을 했대요. 그래서 지금은 제주도에서는 가구당 한 주, 두 주 무조건 심었는데 감목개성이 아니라 염색 목적으로. 그리고 이 가롯이 나오죠. 이쪽에서. 제주 가롯은 자연이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이렇게 이런 것이 있다는 것도. 민간요법으로서는 돼지고기 먹고 취한대. 참을미, 배물매도 좋대요. 감꼭지, 다려 복용하면 딱꼭질 100일에가 예약이 된대.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감나무도 다르게 농업기상목, 의료식물로 이런 관점에서 감나무를 심은 거야. 그냥 바라만 보고 있지 홍시만 따먹고 꽃감 들기서 안 했다는 거야. 이것이 우리 할아버지들의 할머니들의 지혜였다는 거야. 그냥 심어놓은 게 아니에요. 민속식, 간잎차, 고혈압 환자가 좋아지고 자반생서 짠물 뺄 때 감잎을 이용하면 물이 잘 빠진대요. 곶감말이 수정가도 만들죠. 홍시죽도 있어. 이런 건 내가 만들어 팔면은 그다음에 이제 감시 당글찜, 곶감술, 곶감을 하는 술. 곶감도 술이 있구나. 그걸 먹으면 뭐 한다? 갈증 해소에 탁월하다. 감솔기 떡, 예? 떡도 있어. 그가 필령이 나오지. 여진족의 식품이라고 나와. 여진족도 우리 조상이거든요. 형제국가니까. 그다음에 고조리새 함가, 건시 단자, 꽃감에 팥솔 같은 거 넣어가지고 만들어서 잣을 올리면 고급 한가. 우리 곶감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런 프로그램도 만들어가면 여러분이 재밌는 프로그램이 나올까. 그게 아까 고가구에 꽃감을 백실하고 나무 목줄 흑실하고 해서 이게 오심 까마귀 목자죠. 이게 먹감장. 이게 무늬가 나타나죠. 예쁘죠? 이거는 귀한 돈깨나 있는 집들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 기본이 몇 천만 원 큰 거는 이렇게 일려 가버립니다. 필요하시면 내한테 전화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옛날에 망치로도 썼는데 지금은 그게 발전돼서 이게 뭐예요? 골프채, 화살 끝에 쓰는 거 이런 것까지 감나무의 다용도에 쓰고 있다. 감나무에 이게
최초로 천연기념물 의령에 500세 된 감나무에 문화재가 있어. 너무 오래돼서 감이 안 해도 올해 열렸어. 뉴스까지 내. 귀하신 분이야. 홍씨가 열렸다고. 예, 이런 거. 의령에 여러분 가까운 동네 멀지 않아요. 예? 고엽나무, 감나무 그 얹어 대부치 쓸 때는 고엽나무도 이게 천연 국가지정 문화재 천연기념물로 되어 있습니다. 강릉 현대에 있는 거 감나무고 말목 장터와 감나무 이게 이제 동학혁명에서 여기서 했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성주에 전목 감나무 최초로 감을 접을 붙여서 했다. 나는 오래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접목 기술이 우리나라의 접목 기술이 꽤 발전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식물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성가쁘게 말을 빨리 많이 못했지만은 자세한 것은 여러분 교재에 다 있으니 보시면서 여러분의 이제 많은 양식과 되고 식물을 보지 말고 마음의 공부의 대상으로서 그걸 통해서 경물치지하는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고 나만의 언어와 단어를 만들어 가시기를 제가 부탁드리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